이런 집 많습니다. 어디서 권장도서, 필독도서 나오면 리스트를 쫙 뽑아서 붙이고 무조건 이 순서대로 읽히고 다 읽어야 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분당 안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 읽기가 학생들의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오해를 좀 풀고 갈게요. 제가 언제 책을 읽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책을 읽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비문학 영상에서 책 읽지 마세요 라는 그 썸네일을 보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상의 내용을 다시 제대로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요. 책을 읽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 대입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책 읽기보다 우선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었죠.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책 읽기를 자꾸 대입에 연결을 시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책을 다양하게 열심히 읽으면 다 될 것처럼 책을 많이 읽어야 교과 과목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사실 동의하진 않아요. 제가 대입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제대로 읽은 책이 한 권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꽤 많습니다. 대입에는 책보다 중요하고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고, 책은 책 그 자체로 대입과 연관짓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제가 책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서부터 제대로 보고 이것부터 하고 책은 시간이 되는 만큼만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주요 교과목의 내용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대입에는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책은 교과서와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경우도 많아요. 역사적인 사실 하나에도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인문, 철학, 사회, 과학 등의 이론에도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존재하죠. 이런 거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지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어떤 책들도 지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죠. 담고 있는 지식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다르죠. 이런 이유들로 해당 학년 주요 과목 공부부터 제대로 하고 책을 읽으면 책을 읽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요. 교과서와 책을 굳이 분리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게 교과서 자체가 무척 좋은 책입니다. 교과서 설명이 부실하다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불친절하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학습 목표부터 마지막 단원을 정리하는 활동까지 제대로 활용을 좀 해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든 교재가 그렇겠지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쓱 보고 별거 없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좀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 4학년부터 시작이 되면 좋겠고, 늦어도 중등부터는 꼭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렸는데요. 방식은 학생에 맞춰서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떤 방식을 꼭 고집하지는 않아요. 교재도 어떤 교재를 활용하시든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교과서가 주교재입니다. 문제집, 참고서, 교사용 교재 등등 모든 것들은 주교재를 잘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재나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지는 답답하시겠지만 누군가에게 막 의지하기보다는 아이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셔서 스스로 결정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포인트는 해당 학년 교과 과정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편하게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책 읽기가 가치가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책은요, 그냥 그 자체로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을 하겠어요. 저 역시도 매번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요. 책을 통해 성장했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큰 도움이 되죠. 우리가 삶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책만큼 큰 도움이 되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초등 과정에서 책 읽는 시간은 무척 중요한데요. 중등 2학년, 3학년만 돼도 학습 부담이 많이 늡니다.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초등 과정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독서는 능동적 읽기예요. 강요나 강압이 없어도 책을 들고 다니고 책의 가치를 알고 재미를 느끼는 거죠. 물론 다양한 분야의 책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가장 베스트죠. 어른들이 인생에 좋은 영향을 받은 책들을 아이들에게 권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이가 책 읽기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독서 토론 논술을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좋아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책을 접할 거고 좋은 책을 접할 거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는 시간들 분명 아이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추천을 하고 권하는 거랑 강요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책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억지로 강제로 읽게 하는 거, 쉬운 내용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려운 권장도서 필독서를 무조건 보라고 강요하고 꾸역꾸역 밀어 넣는 거,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또 책을 읽으라고 돈을 걸거나 상품을 걸거나 하는 방식도 좋은 방식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권하실 거면은 책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불안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야 지금 막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전 그게 훨씬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독 좀 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책을 보고 또 보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 보면 어때요? 다양한 책을 보는 것만큼 하나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 그것도 정말 귀한 경험이죠. 그리고 해당 학년보다 낮은 학년의 책도 즐겁게 읽고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맨날 소설만 읽으면 어떻고 과학책만 읽으면 어떻고 세계지도를 보고 있으면 어떻고 역사 세계사책만 좋아하면 어떨까요? 그냥 그건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도 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댄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냥 성향이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대입만 놓고 본다면 지식의 균형은 교과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으로 잡아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뭐든지 좀 자유롭게 읽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부터 가급적이면 부모님부터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루 이틀 억지로 하시라는 거 아니고요. 부모님부터 즐겁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대체로 부모님이 정말 독서를 즐기시면요, 책을 안 좋아하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책에 관심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자, 책 읽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고민을 했는데 기왕이면 사실은 대입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이 확실히 되면서 부담도 덜한 책 읽기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학생들만이 아니라 저희 학원 많은 선생님들께도 여러 번 권해드렸던 책 읽기 방법이 있어서 그걸 사실 좀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른도 아이도 학년도 상관없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입에는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책은요, 뭐든지 자유롭게 읽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 읽기 방법은요, 바로 이겁니다. 뚜둥. 자, 사전을 활용하게 해주세요. 고등학생들 중에 네이버 사전 말고 사전 찾는 방법 모르는 학생들 많아요. 사전 활용하는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단어나 뜻이 대강은 이해되지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 혹은 알아도 정확하게 알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좀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막 학습을 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좀 즐겁게 놀이처럼 찾아보라는 겁니다. 사전을 활용하면 장점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사전은 온라인 사전이 아니라 책으로 보는 사전이에요. 사전의 장점 첫째, 정확한 뜻을 배울 수가 있어요. 대충 문맥상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각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나면 문장과 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요. 또 안다고 생각했던 단어 뜻이 사실은 알고 있었던 뜻과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공부에서 큰 수확이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알고 있는 지식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돼요. 모르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습관이 들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흔히들 메타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사전을 통해서 일상적인 말 말고 학술적 또 학습적으로 사용되는 정확한 뜻과 문장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류 없는 양질의 문장과 단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요즘 아이들 특히나 언어를 많이 파괴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가 표준어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인접 어휘도 알 수 있다. 단지 단어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을 읽다 보면은 인접된 그 어휘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다이어, 동음이어 이런 유사한 뜻, 유사한 발음의 단어들도 막 알게 되죠. 사전을 활용하는 게 어휘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단어, 문장, 글 이 순서대로 학생들의 언어적인 능력도 향상이 되는데요. 그 가장 기초가 단어거든요. 그 단어부터 잘 쌓 올리시면 문장과 글을 이해하는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사전은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방식을 접하면서 머릿속에 글이나 문장을 정리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죠. 셋째로 책과 글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전을 찾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습관이 되면요. 글자와 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데요. 모를 때는 사전을 찾아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책도 어떤 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사전은 책 중에 책입니다. 정말 좋은 지식이 갈고 닦여져서 차곡차곡 쌓여 있죠. 이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떤 글을 읽어도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매우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문법 과정에도요. 사전 찾기와 사전에 정보를 묻는 부분이 실제로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쩔쩔매는 아이들 보면은 와,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전을 찾는 방법조차 모른다는 거는 사실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때 정말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건데 요즘 친구들은 뭐가 불편한지도 그것도 몰라요. 야, 참 그것 또한 안타까웠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